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토트넘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에버튼을 상대로 4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요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이제 존슨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있었고 클루세스키랑 손흥민이 침투해주는 장면을 보여줬죠. 존슨이 클루세스키랑 2대1을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포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오도베르트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도기가 벌려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죠. 지난 경기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토트넘의 공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세밀하지 못한 건 아니다. 점점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버튼도 이렇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수비 형태를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에버튼이라는 팀을 뚫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팀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4골을 만들어냈고 이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셉셉이가 엄청난 여유를 보여주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입니다. 제가 프리시즌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히 셉셉이가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몸 상태가 좋은 것 같고요. 뭐 공격수로 나오든 공미로 나오든 아니면 오른쪽 윙으로 나오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좀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셉셉이에게 현재 5명에서 7명의 선수가 현재 몰려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셉셉이가 안으로 이제 드리블을 잘해서 들어간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비스마를 향하게 패스를 줬고 여기서 만약에 컨트롤을 했더라면 슈팅 기회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비스마가 이제 뛰어들어오면서 그대로 슈팅을 해주면서 정말 원더골을 넣었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했다, 정말 토트넘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나왔던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득점을 가져간 다음에 비스마가 정신 차리자, 정신 집중되어 있다라는 약간 이런 세레모니를 보여주면서 팬들에게도 이제 사과를 했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 말이 좀 많기는 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이 오른쪽 윙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압박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볼이 이렇게 떠났을 때 손흥민과 상대편 센터백의 거리를 보면 이건 좀 굉장히 멀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현을 한번 해드리자면 현재 볼을 요쯤에서 센터백이 이제 받는 상황이 되었고 손흥민이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존슨이 한 이 정도 위치에 서 있고 반대편 센터백이랑 풀백이 이렇게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패스가 이렇게 이어졌고 여기서 이 센터백을 자세히 보시면 본인이 패스를 다시 여기로 달라는 손짓을 합니다. 허나 손흥민 선수는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압박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서 존슨이 이 왼쪽 센터백을 잡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볼이 이렇게 픽포드에게 가면서 손흥민이 약간의 아칭 런을 해주면서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 센터백은 벌리려고 하지만 존슨이 어느 정도 묶어주는 상황이 되면서 왼쪽에 여기 지금 머리만 보이고 있는 풀백이 비어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픽포드가 터치 미스를 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뺏어서 이제 리그 1호 골을 득점을 했던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사실 픽포드가 퍼스터치를 해놓고 하고자 했던 플레이는 여기에 있는 풀백을 바라보면서 공을 열어주려고 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줄 수 있고 손흥민의 압박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개인적인 거를 보기보다는 팀적인 요소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포스트에게 공격적인 축구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지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다소 손흥민에게 아이솔레이션, 한국인으로서 손흥민에게 아이솔레이션이 많이 나오지 않고 뭐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나가고 메디슨이 이 자리에 오면서 왼쪽 윙에 있을 때 손흥민에게 많은 수비수가 이렇게 붙어주면서 돌파를 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거는 약간의 아쉬움, 한국인 팬으로서의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사실 토트넘의 축구 공격적인 전술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는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수비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존슨이 이렇게 물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쪽 풀백은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고 이쪽에 한 명이 더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거는 셉셉이가 올라와주면서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허나 현재 여기에 있는 센터백 보이시죠? 이 센터백도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요 아래 풀백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보강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의 이 전방 압박이 굉장히 허술한 전방 압박이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고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또 만들어내서 득점을 하기는 했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코 이게 좋은 압박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간에 시즌 첫 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픽포드에게 굉장히 고마웠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트피스 장면에서 득점하기 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클리닝을 해주는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가 존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3명의 수비수가
맨마킹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앞서서 보시면 여기 로메로가 현재 히샬리송한테 자기 앞으로 와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뛰면서 선수들을 막으면서 데려가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시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히샬리송이 뛰어주면서 선수들을 막아주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메로가 프리맨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뭐 세트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세계 센터백들 중에도 공격을 잘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로메로를 프리맨으로 두고 올라오는 크로스를 로메로가 뛰어들어오면서 헤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면 뭐 실점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좋았던 세트피스 장면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나 에버튼 입장에서는 토트넘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공격 지역에 들어와 있던 것도 아닌데 제대로 맨마킹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현재 한 명이 있고 히샬리숑, 로메로, 그 다음에 뒤에 한 명이 있는데, 에버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이 위치되어 있는데, 아무리 뭐 존 마킹을 4명이 하고 있다, 5명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나머지 인원이 충분히 맨마킹을 해줬더라면 프리헤더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에버튼의 수비가 천다이치 잡지 못하게 좀 허술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득점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 포로의 표정은 이 친구가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의 마지막 골인데, 이 골은 진짜 대단했던 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더벤이 여기서 이제 공을 따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역시 반더벤의 스피드를 볼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현재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3대2 혹은 3대3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요 시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 시점에서 현재 반더벤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히샬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반더벤이 계속해서 가운데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각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거는 너무나도 안 좋은 타이밍이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치고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중앙 수비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롭지만, 패스 타이밍 자체가 요 장면 다음인 한 요쯤에서 손흥민에게 나갔더라면 사실상 손흥민도 더 이 공을 받는데 편할 수 있었던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한 게 있는데, 반더벤 지금 제발 나한테 주지 말아라, 지금 주면은 진짜 안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패스의 강도가 좀 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한 번에 감찰을 하려고 하는 각을 만들고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야. 근데 그거를 뭐 반더벤을 탓할 수는 없죠. 이 먼 거리를 몰고 들어오면서 이 4명을 자기한테 이렇게 쏠아놨는데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죠. 허나 패스가 너무 셌고, 손흥민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논스톱으로 때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터치를 한번 이렇게 가져갑니다. 터치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고,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 히샬리송도 더 뛰어들어오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이 사이로 크로스를 올리고 히샬리송이 득점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정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한테 컵백을 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손흥민 선수가 예전부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발 헛다리 한번 해주고 왼쪽으로 치고 가서 여기서 이제 때리는 골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 각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없는 상황이고, 은근히 픽포드도 잘 나와서 블락킹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있었던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골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높게 때리거나 골키퍼 알을 먹이는 장면인데, 픽포드가 꽤나 본인의 몸을 크게 만들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위로 때렸으면 막혔을 각이에요. 근데 요 각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의 가랭이를 보고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본인의 이제 두 번째 골을 득점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반더벤의 그런 플레이에 놀랬던 것 같고, 반더벤도 뛰어와서 이제 손흥민에게 딱 몸통 박치기를 하면서 형 우리가 해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았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간에 리그 2경기 만에 2골을 넣었다라는 부분이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축구를 바라볼 때 이거를 정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선수만 바라볼 것이냐, 팀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토트넘의 팀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전술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빌더 플레이라든가 메디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역할도 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로도 점점 성장을 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존슨의 활약이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왼쪽에서 오드베르트가 본인이 혼자서 좀 흔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토트넘의 플레이가 잘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토트넘의 팀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제 클린시트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대량 득점을 했다라는 부분, 그것도 어쨌든 간에 5백을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4-4-2를 만든 형태에서 수비적인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쓰는 이 에버튼을 상대로 4골이나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해서 득점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반더벤의 이제 원맨쇼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마무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골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 팬분들은 또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어제도 결국 공격수로 나오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제로톱처럼 뭐 내려가기도 하고 공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니끼 역할 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서 가짜 구분 공격수처럼 움직일 때 뭐 반대전환 뿌려주는 패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를 하는 장면도 좋기 때문에 그냥 팀적으로 손흥민의 활약이 어땠냐라고 하면 좋은 활약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득점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손흥민의 경기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못했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게 워낙 높고, 손흥민 선수가 1대1도 많이 하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도 많이 하고 뭔가 공격적인 장면에서도 많이 타격을 하는 느낌을 보고 싶은 건데, 사실상 어제도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지는 못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반더벤, 로메로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만 계속 이렇게 잘 조절을 한다면 어느 순간부턴가 이 둘의 조합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조합 중 하나가 된 게 아닐까라고 좀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반더벤 이 선수가 뭐 처음에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약간 나갈 것 같기도 했었고, 반더벤 선수가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도 걱정이 많이 됐지만, 어제 에버튼도 여러분들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나왔고, 토트넘 전체가 압박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앞으로 뛰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뒷공간이 많이 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럴 때 뭐 맥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뭐 여기서 칼버트 루인이 침투에서 들어가는 걸 보고 에버튼은 길게 차면서 뒷공간을 노려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이 사실 반더벤한테 다 그냥 막혔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긴 했지만 반더벤이 MOM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이 반더벤이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순간 이 토트넘 축구는 너무나도 두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승리였고, 다음 일정들이 이제 어려운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절실했던 승리였는데, 이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의 이런 공격적인 성향, 그 다음에 포스테코글루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압박을 치면서 공을 빨리 따고 우리 선수들이 뒤로 무르는 동작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원한다라는 컨셉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와 생각 때문에 결국 손흥민의 득점이 일어난 것도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돼야지만 토트넘이 하고자 하는 우승 혹은 토트넘이 하고자 하는 챔스권 다시 진출에 대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왼쪽 윙에 뛰든 공격수에 뛰든 오른쪽 윙에 뛰든 이런 자리들을 뛸 때 그냥 주장이고, 지금 나이도 한국 나이로 이제 33인데 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뛰면서 압박해주고, 매번 공이 뒤로 갈 때마다 본인이 뛰어나가면서 압박을 해주고,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뛰므로써 물론 골키퍼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길게 킥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우점을 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본인이 이렇게 나갈 때 뒤에 따라오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이 선수들 존슨 가끔가다 한번, 아니면 뭐 오도베르트 한번, 뭐 요런 거 제외하고 상대방들이 많이 비어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이걸 나가면서 한 번 뛰었다가 두 번 뛰었다가 여기서 볼 일로 가면 이 세 번까지 뛰는 거 하는 게 사실 주장으로서,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하기 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본인은
사실 골 넣고 싶고 공격적인 걸 많이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나이와 그 다음에 위치에 가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진짜 이 토트넘에서 이 전방 압박을 하면서 본인을 희생하는 이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선수들 혹은 어린 축구 선수들이 이런 자세를 더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더 강한 팀들을 만나고 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만났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뭐 반다이크라든가 살리바라든가 뭐 후벤 디아즈라든가 이런 볼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존슨 나오고 있으면은 뭐 코바치치나 로드리 통해서 결국 풀려 나와서 또 공격을 하면 여기 독구가 미친듯이 흔들 거고 사카가 흔들 거고 살라가 흔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게 만들 거면 조금 더 다른 선수들이 빨리 붙어주면서 좀 진짜 더 체계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어서 너무 좋고, 현재 리그가 2경기가 지났는데 손흥민 2골, 이강인 2골,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고, 한국 팬으로서 한국인들로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2라운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